자, 12번 문제. 쭉 보니까 또 문법 문제네요. 자, 코스틀리. LI가 붙었지만은 형용사입니다. 비싼이란 뜻이야. 비싼. 자, 문법 문제고. expense는 뭐야? 비용이죠. 돈이야, 돈. 명사고요. 얘는 부사죠. 비싸게죠. 그러니까 명사를 쓸 거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자, 봅시다. 컨시더드네요. 자, 우리 전에도 컨시더 설명을 해줬는데, 컨시더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야지. 컨시더.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컨시더는 문법 문제로 나오는 단어 1이야. 두 번째가 서제스트고. 그러니까 컨시더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컨시더에 대해서는. 자, 첫째, 인식 동사다. 인식동사라는 얘기는 뭐야? 반드시 사람 주어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사람 주어. 만약에 사물 주어면 반드시 수동 형태다. 반드시 수동 형태여야 돼요. 자, 두 번째, 컨시더가 삼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준동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준동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는 이 얘기는 뭐예요? 컨시더가 동사로 쓰였는데 수동태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는데 투부정사 쓰면 틀린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consider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A, to be, as,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야. 근데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건 명사나 형용사죠. 그런데 여기서 to be나 as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A하고 명사인 경우에는 A를 B라고 여기다니까 반드시 수일치가 돼야 된다. 수일치. 자, 수동태로 빠집니다. A is considered. 그런데 to be나 as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동태인데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명사 동격이잖아. 명사 동격이면 반드시 수일치가 떠올라야 돼요. 명사 동격? 그냥 수일치야. 명사 동격? 수일치. 자, are you student? 물었어요. Yes. 자, 원석이가 대답해 보자. 영어로. Are you student? Yes, I am 하면 틀리죠. 자, you are student. 명사 동격이잖아. A는 B다. 명사 동격이면 무조건 수가 일치해야 돼요. 스튜던트에 S 있으니까 얘는 너희들이잖아. 그러니까 yes, we are라고 해야겠죠. 자, 컨시더 이 세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서제스트 나오면 그때 서제스트 얘기해 줄게요. 음. 자, 그러면 지금 is considered가 수동태란 말이야. 그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to be나 as가 생략됐다면
명사나 형용사 나올 수 있어요. 명사면 동격이어야 된다고. 이 제조하고 명사 3번이 비용으로 비용이잖아. 그럼 제조가 비용이야? 아니죠. 그럼 동격이 안 돼. 그럼 형용사 써야 됩니다. 그치? 형용사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컨시더 보자마자 바로 명사나 형용사인데 익스펜스 명사는 동격이 안 되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쵸? 자, 다음에 영어는 잘 보세요. 기본적인 틀이 주어 쓰면 동사 쓰고 동사 쓰면 명사 써야 돼. 이 삼형식부터 봐봐. 삼형식이 뭐야? 동사 쓰고 목적어 있죠. 사형식이 뭐야? 동사 쓰고 somebody something. 또 명사 있죠. 오형식이 뭐야? 오형식 동사 쓰면 명사 쓰고 목적격 보호 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 앞은 동사야. 이 얘기는 뭐야? 동사 썼으면 명사 써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이라고. 1형식, 2형식 동사가 아니면 동사 썼으면 못 써라? 명사 써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얘가 뭐야? 아, 얘가 셀을 기반으로 한이라고 했잖아. 셀을 기반으로 한, PP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 뭐야? 명사죠. 그럼 파란 색깔은 뭐야? 명사죠. 그럼 명사 앞은 뭐예요? 명사 앞은 동사겠죠. 동사야. 아, 동사를 썼으면 접속사도 있어야겠죠. 그럼 얘는 접속사야. 무슨 접속사인지는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로 판단하면 되죠. 주어가 없잖아.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그쵸? 자, 어저께 이 얘기를 했어요. 동사 썼으면 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도 있어야 한다. 거꾸로.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서 1번, 2번 중에서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아무튼 매뉴팩처링 이렇게 쓰면 제조 또는 제조업이란 명사예요. 정답 2번. 매뉴팩처는요? 얘도 제조야. 명사로 쓰이면 제조고요. 동사로 쓰이면 제조하다야. 됐죠? 자, 그래서 expensive 얘가 비싼이고 얘의 동의어가 costly입니다. 또 dear 별표합니다. dear, my dear, my dear 사랑하는 연인이요. 그러니까 얘가 dear가 무슨 뜻이 있냐면 소중한, 뭐 사랑하는, 뭐 여보야, 자기야 이런 뜻도 있지만 디어 요렇게 하세요. 디어 형용사로 쓰이면 비싼입니다. 부사로 쓰이면 비싸게입니다. 그러니까 디어는 형용사, 부사 다 쓰인다. 그러면 디얼리는 뭐야? 몹시, 매우, 대단히 이런 뜻이죠. 몹시, 대단히. 그러니까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이런 의미예요. 어,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I love you dearly. 나 정말로 너 사랑해. 그치? 몹시 사랑해. 매우 사랑해. 그 dearly는 비싸게가 아니라 몹시 매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옛날에 뭐 옛날 학력고사 때도 나온 적이 있고요. 디어 쓸 건지, 디얼리 쓸 건지.
뭐 이런 건 나오잖아. 하이 쓸 거냐?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이면 하이리 쓸 거냐? 하이는 무슨 뜻이에요? 높은이라는 뜻도 있고, 높이라는 뜻도 있고, 하이리는 뭐야? 매우잖아. 자, 디프를 쓸 거냐? 디플리를 쓸 거냐? 디프는 뭐예요? 형용사로 쓰이면 깊은, 부사로 쓰이면 깊이. 얘도 부사로 쓰이면 깊이. 마음속 깊이 상처 입었다. 그 깊이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형의 깊이면 디얼리를 쓰고 그는 깊이 다이빙 했다. 얼마만큼 깊이 다이빙 했는지 자로 잴 수 있죠? 이렇게 유형의 깊이면 디프 쓰고. 아, 지금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 학력고사, 예비고사, 본고사 시절에 나왔던 거고요.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디플리스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 그냥 매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많아, 이런 게. 이런 게 많아요. 패스트 무슨 뜻이에요? 빠른, 빠른. 형용사로도 쓰이고, 빨리.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그럼 시험 문제 주어는 그룹 성장했다. 빠르게 성장했다. 패스트 쓸까요? 패스트리 쓸까요? 원서가 어제 했잖아. 패스트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단어 없다고. 그래서 패스트 써야죠. 부사로도 쓰인다고. 이런 것들은 장난삼아 많이 내는 거야. 패스틀리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난치기 좋은 시험 문제다. 됐나? 지어도 되나요? 근데 뭐 독해할 때 종종 나오니까. 자, 최근에 이제 독해해 봅시다. 기술적, 인상적 진보. 자, 이런 진보를 하게 된 조건이죠. 위드는 조건. 셀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세포 기반 치료제. 그러면은 세포 기반 치료제 때문에 진보를 한 거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글은 뭐야? 세포 기반 치료에 관한 설명이에요. 얘네 자, 이러한 진보가 홀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드는 기본적으로 잡다, 유지하다야.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큰 프라미스를 홀드했다. 프라미스, 미스가 샌드죠.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가능성, 장래성, 이런 뜻이 있고요. 야, 내가 뭐 하기로, 너희들한테 뭐 하기로 약속할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놈의 약속이라는 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한다. 내가 내일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인다. 약속할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프라미스의 해시태그 거세요. 플러스 징조라고요. 가능성, 장래성 이런 뜻도 있어요. 프라미스가. 그래서 프라미스가 나오면은 플러스 징조다. 음. 자,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뭘 가진 환자야? 드문 희귀한 질병. 그리고 환자죠. 노우즈가 가리키는 건 환자죠.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그쵸?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that, those, one, once 만 대명사 중에서 이 네 개의 대명사만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수식이든 분사의 수식이든 뭐 형용사 아니면 전명구의 수식이든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that, those, once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them으로 준단 말이야.
자, 지우고 복잡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도우주를 안 주고 댐이라고 줘요. 그리고 밑줄을 끈단 말이야. 댐이 가리키는 거는 복수, 환자니까 맞네.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댐은 뒤에서 수식을 못 받아요. 이렇게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that, those, once뿐이 없다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아주 되는 문법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명사 밑줄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야. 첫째, 수일치. 그쵸? 대명사는 수일치야. 둘째, 제기대명사를 쓰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댐을 댐셀브즈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죠?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제기대명사 쓰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뒤에서 수식을 받느냐. 이 얘기는 뭐야? 뒤에서 수식을 받으면 만약에 댐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도우주로 바꿔야죠. 그쵸? 이 새 밑줄이 꺼져 있으면 대수로 바꿔야죠. 뒤에서 수식을 받는단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대명사 밑줄이면 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환자들이 치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병렬 구조를 보이고 있죠. and on 풀필이 이행하고 실행하는 거야. 그래서 실행되지 못한 메디칼 수요. 그러니까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자 대다수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대다수의 그러니까 수나 양이 나오고 오부가 나오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대다수의 이 세포 기반 치료는 개발되었고요. 만들어졌어요. 제조되었어요. 전문화된 학술 시설에서 자, due to 이유죠. 인과로 떨어져야 돼요. 소규모 독특한 특성과 특정 공급망 때문에 얘는 뭐로 여겨지냐? 자, 인가 체인징 시그널이 없으면 그대로 인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대로 패러프레이즈. 소규모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자, 무엇과 비교해서 비교는 대조입니다. 비교는 대조야. 빨간 색깔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얘하고 컨벤셔널하고 반대말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메디칼 공급은 어땠어요? 쌌다 이거야.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였다. 독특하지 않았다. 특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겠죠. 자, 그 결과 의생명과학자와 임상의사는 점점 직면하게 되었다. 뭐에? 비용 고려 사항에. 그대로 패러프레이징이죠.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CBT 개발에. 자, 목표는, 이러한 연구의 목표는 개발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비용 체계를, 그리고 방법론을, 무엇에 대한 학술과 다른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근데 그 시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격관계대명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수일치가 떠올라야 돼요. 얘가 주어잖아요.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일치.
얘네들은 제조하고 있다. 셀 기반 치료를 제조하고 있다. 자, 됐습니다. 또 13, 14번. 자, 13, 14번. 13번은 단어 문제네요. 리프로치. 모르면, 이거 뭐, 어프로치가 뭐야? 접근하는 거죠. 리프로치는 뭐야? 뒤에서 어프로치 해가고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거잖아요. 리프로치. 자, 이건 뭐 단어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14번 또 문법 문제입니다. 야, 지겹습니다. 그치? 자, 리프로치 지우겠습니다. 모르면 지우세요. 그리고 패턴으로 풀면 돼요. 패턴으로 풀면 됩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종종 전달합니다. 의견을 against 반대하는 끝! 자, 주원아, 이거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이분법 끝났잖아요. 아인슈타인, 파란 색깔. 이제 색깔 놀이만 하면 되는 거야. 얘 보라 색깔.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반대한다면서 민족주의에. 민족주의는 뭐냐? 엘리베이션, 높이는 거야. 국가를 다른 국가보다 위에 한 국가를 올리는 거야. 우리나라 국뽕이야, 국뽕. 우리나라 최고야. 그는 파란색은 자 이제 이분법 어떻게 하나 봐봐. 파란색은 반대합니다. 뭘 반대해? 보라색을 반대하겠죠. 그리고 지지합니다. 뭘 지지해? 파란색을 지지하겠죠. 시오니즘이 뭐야? 알게 뭐예요? 그냥 아인슈타인이야. 민족주의와 반대야. 자, 이건 뭐냐? 움직임입니다. 무슨 움직임? 세우려는 유대인 고국을 세우려는 팔레스타인에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고국을 세우겠다는 거 뭐야? 그냥 파란 색깔이야. 파란 색깔은 이제 다 똑같은 거야. 자, 뭐 할 때? 나치! 나치가 갑자기 나왔네요. 자, 나치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유대인! 낫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파란색은 다 똑같은 말이잖아. 다른 말이죠. 그럼 얘는 뭐야? 보라색. 민족주의죠. 보라색은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 1933년에. 그때 그들은 보라색은 그는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뭐 했겠어? 반대했겠죠. 요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죠. 아이씨.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져야죠. 그치? 건대에서 저기 단어 선택 문제, 단어 쓰임이 다른 거 다 이분법으로 읽어야 된다고. 킬러 문제는 다 이분법이라고. 자, 그 이후, 자, 그는 누구야? 그는 누구예요? 파란색이잖아.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대대화를 알게 되었다. 두 명의 독일 화학자가 분열시켰다. 우라늄 원자를 파란색은 썼다. 대통령 플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썼다라고 했어요. 그쵸? 뭘 써? 자, 썼다. 뭘 써? 뭘 쓰냐고 물어야지 계속. 그러면 천명구 삽입. 그에게 데디아를 경고하는 거죠. 분사구문이야, 여기서. 경고하는, 글을 썼다는 얘기야. 그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이 이끌었다. 투 동그라미 치세요. 점원이 개발하도록. 점원이 개발하도록.
갑자기 왜 동사, 자, 명사 앞은 동사라 그랬어요. 근데 왜 동사가 나와? 틀렸죠? 그쵸? 틀렸습니다. 자,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일단 해석부터 할게. 원자 폭탄을 개발하도록 야기시켰다. 그는 제안했습니다. 대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다니까 대절에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쓴 거죠. 미국이 시작해야 한다고. 반드시 해석해야 돼요.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됐죠? 만약에 사물 주어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레포트. 그 레포트는 제안합니다. 야, 레포트가 뭘 제안해? 그 그림은 제안합니다. 내가 모나리자 그림 보고 있으면 그 그림이 나한테 뭔가를 제안합니까? 시사하고 보여주고 암시하다죠. 이럴 때는 대절에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해석해야 돼. 미국이 시작한다를 제안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 자신의 원자폭탄 연구를.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IC 찾아보세요. 논리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체인징 시그널 5번 뿐이 없잖아.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레티파이 25년도에 기출된 거잖아. 레티파이 뭡니까? 승인하다, 비준하다. 그치? 스크루 영감 티나요. 1원 하나도 너무 세밀히 조사해요. 그래서 면밀히, 세밀히 조사하다잖아. 세밀히 조사하다. 컴플리먼트, 칭찬, 칭찬하다. 컴플리먼트는 뭡니까?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맨날 나오는 거야. 컴플리먼트는 보완, 보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격 보호가 서브젝트 컴플리먼트야. 주어를 보완, 보충 설명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동민이를 칭찬합니다. 어? 그러면은 동아나 어때? 나도 칭찬해 주세요. 나도 칭찬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안 헷갈리죠? 자, A 다음에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나오면 AD라는 어근이야. 원래 AD에서 D가 동음화 현상 때문에 앞 AD 다음에 있는 말하고 같아지는 거야. 그 AD는 to라는 어근이고 다가서는 느낌, 계속하는 느낌. 자, 그러면 클레임은 소리치는 거잖아. 그쪽에다 대고 소리치는 거야. 와! 환호하다잖아. 화살표, 칭찬하다죠. 환호한다는 건 칭찬하는 거예요. 됐나? 자, 다음에 단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프로나운스는 뭐예요? 나운스가 말이야, 스피크. 말하는 거예요, 말. 앞에다 대고 말하는 겁니다. 선언하다. 그쵸? 선언하다. 뭐, 발음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그러면, 리나운스는 뭐냐? 말하고 백! 뒤로 가는 건 전부 다 취소하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거야. abdicate. AB가 뭐야? 멀어지는 거죠. 딕셔너리. 말이잖아. 말하고. 그러니까 왕이 물러날 때 어떻게 물러나? 몰래 물러나요? 아니죠. 이제 짐은 물러나노라. 항상 말하고 물러나잖아. 그래서 태위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럼 안 하는 거야. 말하고 뒤로 가는 거는 다 포기하고 단념하는 겁니다. 리보크. 보크가 말이죠. 리가 뭐야? 빼. 내가 심부름 시켰단 말이야.
다시 말을 해. 이 왜 다시 말을 해? 하지 말라고. 그 철회하다, 취소하다. 안 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denounce는 아래에다가 대고 말하는 거야. 그럼 아래 누가 있어? 원석이가 무릎 꿇고 있단 말이야. 이 씨발 똑바로 안 해? 비난하다죠. 비난하다. 별표합니다. 얘도 동의어 잘 나오는 거야. censure. sure가 확신하는 거죠. 살살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세게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세게 확신하죠. 그쵸? 전 김영삼 대통령이 에,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세게 확신했단 말이야. 그리고 경제 다 망가놨죠. 그럼 비난하는 거야. 그치? 세게 확신했는데 잘 안 되면 비난받는다. 캐스트 던져버리는 거야. 게이트 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씨발 나가! 어휘수업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다 도망갑니다. 자, 자,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비추버 라떼! 이 카페, 커피 이름 아니야. 비추버 라떼가 아니라 바이 추퍼레이트야. 어렵습니까? 아니요. 자, 내가 이제 이거 선생님 수업하는 거 다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본 적 있죠? 그러면 이거 눌러, 이거 눌러. 이거 눌러야 되죠. 근데 지금 원석이는 이거 누른단 말이야. 이건 뭐야? 비추예요. 이 비추 아니야? 비난하는 거죠. 비추 뻔랐대. 자, 오빠. 이제 원석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몸무게가 200kg야. 다 술 취했는데 저 언덕 위가 여자친구 집이야. 오빠, 업어줘. 문까지. 아, 욕 나오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빠, 업어줘. 문까지. 업저 게이트. 씨발 새끼야. 스펄 새끼야. 스펄스. 스벌 하는 느낌이죠. 스펄스. 리뿡이다 새끼야. 리부크. 프리 맨드 프리 핸드 요것도 설명을 할게요. 프리 앞으로 맨이 붙으면 손이야. 다시 손 내밀어 이 새끼야. 요런 느낌이죠. 핸드 같죠? 다시 손 앞으로 내밀어 요런 느낌이죠. 그치? 혼내는 느낌이죠. 리프루브 됐나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비난하다는 워낙 잘 나오는 동의어 그룹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잘 정리를 해도 됐나요? 지웁니다. 음. 우리가 25년도 아주대에서 비난하다하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나왔죠. 그게 뭐야? 슬렌더였잖아. 말로 비방하다. 라이벌. 글로 비난하다. 그래서 라이벌 나왔었잖아요. 그쵸? 비방하고. 비방하는 게 뭐야? 욕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벌이 이제 명예훼손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 같은 동의어 그룹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줄 봐봐. 그 자신의 자기 나라의 원자폭탄 연구를 시작해야 된대. 이게 되게 어려운 글입니다. 평화주의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역설적으로 미국한테 원자폭탄을 만들으라고 건의하는 거야. 그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어마무시한 문법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주어를 쓰면 뭘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동사 쓰고, 동사 쓰면 뭘 써야 돼요? 명사 써야겠죠. 네모 안에 뭘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명사가 나와 있다고 합시다. 뭐 쓰면 돼? 그 전치사 쓰면 돼요. 만약에 전치사가 아니라면 뭘 써야 되죠? 아까 설명했어요. 전치사가 아니라면. 지금 이 꼴을 봐야 돼. 명사 앞은 동사라고. 동사를 써야지만 명사를 쓸 수 있다. 이게 영어의 기본 원칙이야. 아, 이걸 알아야 독해를 하지.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인지 알아야지. 영어는 동사를 써야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전치사가 아니라면. 이 얘기는 뭐야? 명사 앞은 동사라고. 그 여기 무조건 뭐 들어가야 돼? 동사 들어가야 돼.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 있어? 하나뿐이 없다고. 앞에 여기 본동사라고 쓸게. 진짜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동사를 쓸 수 있나? 있어요.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그런데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동사는 써야 돼. 그래야 명사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접속사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만들어낸 게 준동사잖아. 그쵸? 그러면 준동사를 뭘 써야지 될까는 본동사가 결정합니다. 지금 이 관계를 알아야 보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백날 외워도 이 관계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법 문제가. 자, 사역동사, make, let, have. 그래서 준동사를 뭘 쓸 건지는 본동사를 보면 돼. 사역동사, 뭘 쓰면 돼요? 아, 동사 원형 쓰면 되죠. 자, 질문합니다. make는 강제야. let은 허락이야. have는 부탁이야. 야, 선생님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라고 해봐. 갔다 와. 야, 이게 사역이야? 사역은 뭐야? 시키단데? 우리 계약이 잘 성사되기를 부탁합니다. 아, 이게 사역이야? 시키는 거야? 사역은 시키다야. 그런데 사역이 아니잖아. 시키다 동사가 아닌데 왜 make, let, have가 사역 동사라고 하냐 이거야.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배우잖아요.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make, let, have는 동사 원형 쓴다. 그래서 초점은 동사 원형에 있어. 왜 동사 원형을 쓰느냐? 즉시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즉시성.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즉시 이루어지는 거야. 투부정사는 조동사가 바뀌면서 만들어진 게 투부정사거든요. 근데 얘는 그 조동사가 없는 거야.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해봐. 어, 그럼 수업 다 듣고 갑니까? 바로 가죠? 즉시성이야. 자, 다음에 지각동사. 지각동사.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필이 있고, 와치가 있고, listen to가 있고, 여러분들 아는 거죠. 이럴 때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ing 써도 되죠. 동사 원형을 쓸 건지, ing 쓸 건지는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설명 안 합니다. 다음에, 원인 유발 동사, 사역 동사를 영어로 바꾸면 사역 동사가 영어로 코저티브야. 코저티브 버브. 원인 유발 동사야. 그래서 cause, encourage, 또 뭐가 있어? force, 또, 생각도 안 나네. allow.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투부정사 쓰는 거잖아. lead 일단 쓰세요, lead.
자, 이게 능동일 때예요. 능동. 자, 만약에 수동인 경우가 있어요. 수동 관계. 수동 관계인 경우에는 이 준동사를 못 쓰냐? make, have일 때는 그냥 pp 씁니다. let일 때는 bpp 써야 돼. 이때 be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 지각동사일 때 그냥 pp 쓰면 됩니다. 다음에 원인 유발 그냥 오형식 동사일 때 그 여기 있는 거 그냥 to be pp 쓰면 돼요. to be pp.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합시다. 어디냐? 다시 공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 봅시다. 그냥 바로 리드 설명할게요. 이 리드가 참 웃긴 거예요.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면 to라는 전치사와 결합을 해요. 그럼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는 명사나 동사를 쓸 때에는 동명사 써야겠죠. 리드, 야기시키다야, 이끌다. 리드가 오형식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A가 뭐 하도록 이끌다야.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to 다음에 동명사를 쓸 건지 to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건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점은 그럼 요거부터 볼게요. 점원이 아이고 다시 리드 이끌었다. 점원이 뭐 하도록 to develop 점원이 develop 하도록. 자, 다음에 lead 이끌었다. developing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동명사잖아. 얘 부정사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전치사가 있으면 동명사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동명사는 준동사는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주어가 있다는 거야. 행위자가 있다는 거야. 시제가 있다는 거야. 태가 있다는 거야. 능동수동. 이게 동사의 성질이잖아. 그러면 이 동사는 누가 하는 거야? 주절의 주어가 하는 거야. 근데 주절의 주어가 하는 게 아니면 여기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보통 사람이면 소유격을 씁니다. 사물이면 명사를 씁니다. 근데 사람인데 그냥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저머니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주어고 디벨로핑이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필기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봐봐. 그는 드라이브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갔다. go, made. 아, 미치겠건. 여기
자, 얘가 동사는 아니잖아. 얘가 동사잖아. 그러면 얘는 준동사란 말이야. 준동사는 뭐가 결정해? 동사가 결정한다고. to go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develop, lead to가 뭐예요? 본동사잖아. 본동사가 결정을 해야 돼. lead to는 전치사니까 ing를 붙여야겠죠. 그러면 점어는 뭐야? 의미상이 주어가 되는 거죠. 독일은. 자, 다음. 자, 문제를 보니까 문법 문제 15분 문제 또 나왔는데요. 보자마자 나는 답 나오는데 리메인 또 나왔잖아요. 25년도에도 나오고. 형용사 써야죠. 이거 25년도에 설명했으니까 안 합니다. 보자마자 답 나오면 쓰면 돼요. 그쵸? 정답 2번이고요. 자, 16번. 이거는 분사구문인데 16번은 뭐냐? 16A, 16B, 16A, 16B. 16A, 16B. 보자마자 자, 16A 보세요. 일단은 쭉 봤을 때 지금 명사가 나와 있죠. emergency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스캐터냐, 스캐터링이냐야. 다음에 emergency죠? 뭐 긴급 구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명사 앞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없다 그랬죠? 다 외워야 돼.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니까. 그러면 스캐터링은 뭐예요? 스캐터링은 흩어지고 있는 이란 뜻이고요. 스캐터드는요, 흩어져 있는, 이미 흩어진 거죠. 그쵸? 어, 지금 흩어지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게 스캐터링이고, 스캐터드는 흩어져 있는 거야. 이미 흩어져 있는. 자, 그러면 내가 뭐 능동 수동으로는 못 풀어요. 동사의 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사면 ing일 가능성이 높고 타동사면 pp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됐죠?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자동사 몇 개 빼고는 다 타동사라 그랬잖아. 그 확률적으로는 pp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모르면 단어도 모르겠고 모르면 일단 PP 쓰고 가야죠. 확률적으로 모르면. 자, 두 번째. when이 나오고 tightly라고 li가 있으면 부사죠. tightly를 준 이유는 뭘까요? 얘가 타겟팅된 PP죠. PP는 형용사죠. 그러면 tightly 부사야. targeted 형용사야. 다음에 프로그램이야. 명사야. 그러면 통째로 지금 명사 하나 쓴 거네요. 지금 네모 박스 안은 다 명사 하나 쓴 거야.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됐나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when이 있죠. 부사절 접속사죠. 됐나?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보자마자 너희들은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된다.
이게 먼저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부사절 접속사 보자마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명사 쓴 거잖아. 명사 쓰려면 뭐 써야 된다고? 동사 써야 돼요. 그러면 동사를 써야 됩니다.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돼요. 여기 PP 쓸 수 있어요? 5형식, 4형식 동사가 아니면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야. 뒤에 PP 못 써요. 맞죠? 그럼 뭐 써야 돼? ing 써야죠. 현재 분사 써야죠. 됐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사절 접속사 보자마자 주어 비동사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 그리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명사 못 쓰잖아. 그럼 PP는 안 돼. 그럼 ing 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6번 문제는 ing에서 scattered를 쓸 거냐, scattering을 쓸 거냐. 의 싸움입니다. 좀 설명을 해줄게. 부사절 접속사 축약에 의한 분사 구문을 설명을 해줄게. 그냥 when이라고 쓸게요. 부사절 접속사. 됐죠?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주어 BPP, 그냥 is PP라고 쓸게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자, 얘랑 같으면 지워지죠. 얘 부사절 접속사가 없어지면서 주어,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주어가 없어지죠. 그럼 문제는 뭐야? 접속사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동사에 ing 붙여야 됩니다. 동사도 없어져야죠. 지워지고,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지워지고, 동사에 ing 붙이는데 being은 생략 가능하죠. 써줘도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ing나 pp가 나올 수 있죠. 얘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가 되는 거죠. 자,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지워지죠. 같다면 이때 when은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주절의 주어와 틀리면 못 써줘요. when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틀리면 when은 반드시 생략해야 돼. 근데 같은 경우에는 when은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 이거야. 됐죠?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요까지 필기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 때문에 헷갈리는지 아니까 이렇게 써줄게.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지워질 경우는 부사절 접속사를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이 개념을 알아야지 이제 복잡하게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필기할 데가 없어서 위로 올라가서 잘 봐. when을 부사절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동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 주어도 있어야 된다. 주어도 있어야 한다야. 1번. 2번.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When scattered.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When scattered.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자, 원, 1번에서 걸리고 2번 틀리고. 다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면 분사 구문은 안 헷갈릴 거예요. 앞뒤에 뭐가 자, 아니, 일단은. 자, 동하나. 뭐가 맞고 뭐가 틀리죠? 똑같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니까. 자, 빨리 얘기해. 뭐가 맞고 뭐가 틀려? 앞에 뭐가 뒤에 1번이 맞, 2번 중에서. 1, 2번 중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자, 얘기해봐. 둘 다 똑같다. 문제는, 자, 원서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리죠? 결과가 굉장히 틀려. 그렇죠. 1번이 맞고 2번이 틀립니다. 잘했어요. 그럼 1번은 왜 맞죠? 이걸 알면 이제 완전히 이해한 거야. 1번은 왜 맞는 거야? 음, 주어 비동사 생략됐잖아.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얘는 PP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야. 그럼 2번은 왜 틀린 거야? 얘가 동사잖아요. PP가 아니라 동사면 주어도 있어야 된다고.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말.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 그러면 씨발 얘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 뒤에 명사 있겠죠? 명사 앞은 동사라고. 됐죠?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 명사가 없겠죠? 자, 문제는 분사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 어떨 때는 when scatter가 맞고요. 어떨 때는 when scatter가 틀리다고. 그럼 나는 뭐를 스캐터가 동사인지 PP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구분해? 뒤에 명사의 유무로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 명사 못 쓰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다시 넘어가서 when 다음에 여기에 scattered가 있단 말이야. 얘가 맞는 경우는 뭐야? 뒤에 명사가 없으면 맞죠? 뒤에 명사가 없으면 맞잖아. 얘는 PP니까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그런데 스캐터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동사라고 PP가 아니라 그럼 주어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스캐터드를 생각을 했는데 스캐터드가 이제 생각한 사람들은 스캐터드가 뭐지? 이렇게 스캐터드가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B인데 1번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ing가 되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러니까 밸런스도 마찬가지야. 밸런스 얘는 무조건 안 되죠. 동사라면. 주어가 없잖아. 밸런스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동사라면 명사가 있겠죠. 그러면 동사가 있으니까 앞에 주어도 있어야 된다고. 왜? 됐죠? 만약에
밸런스드가 PP라면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고 수동태니까 뒤에 명사가 없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드는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쉬워지고 동사에 ing 붙이면 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when 다음에 주어 is 밸런싱 이렇게 써도 된다고. 명사. 그래서 주어 비동사 생략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밸런싱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 이제는 스캐터드 쓸 건지 스캐터링을 쓸 건지는 읽어보면서 쓰면 되겠죠. 자, 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ing를 쓸 거냐, pp 쓸 거냐. 이건 앞부분에서도 했죠.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죠. 왜? 얘는 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동사에서 얘가 없어지면서 동사에 ing 붙인 거잖아. 얘가 능동이잖아요. 얘는 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pp에서 being이 생략되면서 요렇게 여기 being이 생략되면서 pp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 뒤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있다고. 그러면 어렵게 문제 내볼게요. 명사 다음에 ing 쓸 거냐, 투부정사 쓸 거냐. 뒤에 똑같이 명사 있어.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ing 쓸 거냐, pp를 쓸 거냐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질문할게. 명사 뒤에 보기에 ing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는? 자, 명사가 있고 주격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져? 지어지고 동사에 ing 붙이니까 명사 ing가 되죠. 한 번 더요. 명사, 주격관계대명사가 있고 is ing 쓸게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고 똑같죠. 명사 ing죠. 한 번 더 갑니다. 명사가 있고 주격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동사가 있고 동사를 쓰고 동사를 썼습니다. 조동사가 있는 경우야.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지어지고 조동사가 지어지면서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 투부정사야. 이해 가죠? 조동사를 썼다. 그래서 얘가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일시성이라고 쓸게요. 일시성. 뭐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ing가 답이고 얘는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미래성이죠. 미래성을 나타내면 투부정사가 답입니다. 초콜릿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왜냐하면 초콜릿은 to contain이야, containing 이야, 아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콜릿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답 뭐야? 초콜릿은 아민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포함할 거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쵸? 근데 나온다. 옛날에 뭐 홍대 뭐 이런 데서는 그래서 투부정사를 ing로 바꾸거나 ing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것도 나왔단 말이야. 그래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죠.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야. 그 문법 비중이 약해진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씨발, 문법을 많이 내면 다 학원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줄여. 기본만 내. 그러니까 학원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제 스캐터드를 쓸 건지 스캐터링을 쓸 건지 한번 가봅시다. on 용도죠. spend on 무엇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소비는 낮아졌다. 어떻게 해야 돼? 사회 안전망이야. 안전망. 플러스가 낮아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안전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점?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 포인트는 해결책에 있다는 걸 알면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except. 자, except는 특이한 전치사입니다. 대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명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건 다 쓸 수 있어, 이 세트 다음에. 전치사인데도. 자, 미들, 중간 소득 국가를 제외하고는 남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한 데를 제외하고는 안전망에 정부가 돈을 지출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매우 변동이 심한 시간에 따라 제외하고는 낮은데 그러나 변동도 심하대. 그리고 증가되었습니다. 자, since 뭐일의 쭉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 쓴 거 맞고 세계 경제 위기 이래 쭉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인 이 subsidy 하면은 보조금이죠. 보조금은 과도하게 보조금이 과도한 거야. 그리고 비례적으로 혜택을 주지도 않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집중을 하고요. 안전망에 대한 집중. 이 안전망은 소비하는 건데, 지출하는 건데, 어디에 지출해? 이러한 이미 흩어져 있는 위기잖아요. 정책이나 행정에 의해서 체계 없이 이미 분산되고 흩어진 상태잖아. ht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PP 써야죠. 그리고 음식 기반 프로그램은 의미합니다. 리더,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기부자도 정부도 집중을 할 수 없었다. 어디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속 가능한 안전망에 무슨 안전망? 명사 D는 다 명사 설명해 주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B동사 생략되고 왜 PP 쓴지 알겠죠? 동안이? 안전망. 포커스가 동사잖아요. 그럼 얘 동사가 아니잖아. 그럼 분사겠죠. 그쵸? 안전망이 디자인해요? 디자인 돼요? 안전망. 무슨 안전망? which 디자인이야? 아니면은 디자인드야? 응? 쥐어주면서 여기 ing 붙이고 여기 ing 붙이고 being은 생략하고 pp. ing야 pp야? 안전망이 뭘 디자인을 해요? 뭘 디자인해? 목적어도 없잖아. 그럼 PP죠? 안전망은 디자인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만성적인 가난, 빈곤을. 자, 그래서 더 좋은 어떤 allocation 계속 나오겠죠. 25년도에도 나와서 allocation, 배분, 분배, 사회 보호 지출에 관한 것들이 만들 거다. 자, make가 오형식이면 인과관계야. 주어가 원인이고, 원인. 얘가 결과죠. 더 효과적으로 만들 거다.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잘못 냈어요. 여기다가 it을 써줘야죠. it을 써줘야죠. make it possible 쓰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냈어요. 원래는 make it possible 내야죠.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잘못 낸 거야. 아까 저 remain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건 앞에도 나온 거잖아. 왜 또 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make it possible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it possible.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퍼시블도 쓰면 맞아요. 어. 근데 it possible 쓰면 틀리다고. 왜 틀렸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 1위야, 문법 1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주어니. 네. 왜 it을 쓰면 틀렸죠? 자, 대답 못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아씨. 이 대답해야 돼.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자, 잘 보세요. make, 오형식 동사, make나 find 쓸게요. 다음에 목적어, 명사 쓸게요. 다음에 목적격 보호, 명사나 형용사 쓸게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지금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얘가 원인이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게 결과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재진술 문제에서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1위 문제야.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맨날 나오는 게 이 문제야. 자, 다시요. make나 find 보자마자 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명사나 형용사 나옵니다. 자, 필기 시간 줄게 앞만 보세요. 자, 명사 자리니까 모두 갈 수 있어?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 갈 수 있죠? 명사절 접속사 that 갈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목적격 보호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it으로 채워요. 이게 가목 진목이야.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자, 명사에 수식어구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죠. 뭐 전명구든 관계대명사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써요. 주어는 만들었다. 뭐를 만들어? 명사를 만들었는데 이 명사 이렇게 하고 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얘가 목적격 뭐야? 시발 네가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거야. 이해 가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지만 수식어구가 안 달리면 뒤로 못 가요. 수식어구가 달려있는 경우는 그냥 목적어 후치합니다. 이때는 명사일 때는 잘 안 씁니다. 명사 지울게요. 목적어 후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뭐로 판단해?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아, 뒤에 to 부정사가 대절 없으면 절대로 it 못 써요. 자, 잘 필기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들어줄게. 자, 그러면 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명사 앞에
PPING는 계속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형용사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고 있냐? 얘는 뭐라고 할까? 했냐?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확률을 좀 이것저것 다 해서 높이라는 얘기야. 됐죠? 투부정사면은 뭐라고 할 거냐? 현재 동사는 하냐? 과거 동사는 했냐? 뭐 이런 거겠죠. 자, 아이고 힘들다. 아직도 안 끝났어. 어, 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뒤에 투부정사가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리고 가능하게 있습니다. 목적격보, 뭐를? 목적어를. 하모니제이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떤 하모니케이션? 디스, 디스파러티. 자, 파가 뭐예요? 동등이야. 우리 골프에서 동등 타수. 10번 만에 넣어야 되면 10번 만에 넣었다 이거야. 그래서 on, a, par, with. A is on a par with B. A는 B와 동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런데 동등한 레이트는 비율이죠. 동등 비율이 디스 아니다. 동등 비율에서 멀어졌다. 아니다. 똑같지 않다. 유전자가 46개 있어야 되는데 저 새끼는 50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질적인이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질적인. 서로 다른 디퍼런트야.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하모니제이션을 into 이렇게 하고 긍정적 변화죠. 그쵸? 하모니제이션을 이런 뭐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국가 안정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고 이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조화, 일치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런 디스패러티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뭐 하는 하모니제이션일까요? 아니 이거랑 반대로 쓰면 되잖아. 인투가 변화의 인투니까 얘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현재의 프로그램이 지금 하나로 묶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제각각 쪼개져 있는 거란 말이야. 서로 다르게, 지멋대로. 그래서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안정망을 하모니제이션,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게 해결책이잖아. 그치? 지금 해결책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자, 정치 경제적인 고려사항은 이 형식이죠. 중요한 듯 보입니다. 뭐 할 때? 균형을 맞출 때 밸런스 A with B죠. 그쵸? 어. 그래서 타겟팅된 프로그램을 무엇과 다른 투자와 어떤 투자? 이익이 되는 더 넓은 계층과 계층에 기여하는 개선된 사회 결과에 자, 여기 오브 동그라미 칠까요? 하모나이즈, 하모나이즈, A into B죠. A를 B와 조화를 이루는 거야. A를 B와 조화를 이루는 거고. 자, 그 조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얘가 명사로 되면서 of A into B로 바뀐 거예요. of A. 그래서 A를 B로의 조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of into.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계속 눈에 익혀놔야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디스패러티의 반대말 찾으세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말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 3번뿐이 없는데요. 베이그, 앰비규어스죠. 애매모호한. 이래도 틱, 저래도 틱, 변덕스러운. 이란 뜻도 있고, 불규칙한.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 없는. 막 변하는 거잖아. 일관성이 있는 건 뭐야? 변함이 없는 거잖아. 히어가 붙으면 스틱이야. 딱 들러붙어 있는 거야. 코 함께. 앞에 말과 지금 한 말이 잘 들러붙어 있는 거야. 조리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리 있는, 일관성 있는. 탱글, 얽힌. 그래서 복잡한이죠. 얽히고 설켜 있는 거니까 복잡한, 복잡한. 리던던트, 중복의, 남아도는, 중복의, 남아도는. 그래서 영어는 리던던시가 안 된다 그랬잖아. 중복 표현이 안 돼요. 중복의, 남아도는. 그래서 불필요한 별표합니다. 정리해고 당한이란 뜻도 있죠. 정리해고는 뭐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네? 너 나가. 이거잖아. 중복이 되면. 내보내는 거. 정리해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